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오후에는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 항상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한 분과 함께 문 열고 시작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닥 유창희 대표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붓한 오후 시간 잠깐 대표님과 보내보도록 하죠. 자, 5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삼양식품에 대해서 정말 목표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미국에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삼비디아가 있다.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대장격으로 삼양식품을 본다면 음식료주가 가진 에너지 자체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대표님 볼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식료 업종군들이 이제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수출주로 좀 시각이 좀 변모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늘도 코스닥이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올 정도로 시황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좀 외부 변수 혹은 내부 변수에 의해서 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음식료 업종군들이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뭐 최대 수출 또 뭐 판매 갱신 이런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일단은 삼양식품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음식료 업종군들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급등으로 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저는 여전히 농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상승을 시작을 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빈거래가 좀 부담된다라면 롯데 웰푸드라든지 삼양식품이 부담된다라면 뭐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아직은 유의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보시고 있는 특징은 그래도 K푸드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으로 한정해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영역을 넓혀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급식 사업한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 그린푸드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군들이 잘 간다는 것이 수출도 있지만 조금 이제 외식 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해먹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면서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약간 즉석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사내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 웰푸라든지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보면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파생되는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 상한가 진입한 종목 한다면 사조그룹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장이 좋아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흐름이 견지된다면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도 대표님 보시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살짝은 더 있는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들까요? 사실은 오늘 상한가가 안 나왔으면은 분명히 그런 범주 안에 들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간다는 아닌 걸로 음식료 쪽에 대한 의견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있는 사이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인사 살짝 하고 덥죠, 본부장님? 네, 덥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갈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해주시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요즘 날씨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데이터 상에서 본다면
음식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더 끌어가 본다면 화장품과 살짝 거리감이 생기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작년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았죠. 민가 기업들, 아니면 시원한 음료수를 만드는 기업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다가 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을 향한 지금 어떤 판매보다도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기 때문에 인도가 우리나라처럼 6월, 7월, 8월만 덥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덥죠. 계속 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빈가업체라든지 음료 만드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별로의 히스토리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압축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일단 확인이 된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롯데 웰푸드이기 때문에 저는 여름철 뭐 계절적인 요인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롯데 웰푸드를 한번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2주 전부터 이번 주까지 K푸드와 K뷰티가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이들이 여기서 또 가? 하는 그 자리에서 또 가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지금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두 섹터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격도가 더 많이 벌어진 기업들이 많아서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어떤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오늘도 SPC 3립이라고 하는 빵 만드는 기업까지 움직이고 네. 또 간장 만드는 회사인 샘표 같은 기업들도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 보면 일단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 중장기적으로 특히 해외 매출 비중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료 쪽에서 조금 숨고르면서 기다려봐야 되나요?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부터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간 조정인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기회를 지금부터 담아가야 될까요? 화장품이 좋냐, K푸드가 좋냐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려운가요? 네,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우선은 저는 에이블 CNC와 같은 워터프루프 제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름 수혜주. 네, 여름 수혜주.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뭐 놀러 가실 때 챙겨 가시는 이 워터프루프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썬블럭은 이미 시장에서 한번 시세가 좀 낮기에 저는 그거 스스로 좀 압축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에이블 CNC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리콘2 당연히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쉼없이 올라간 실리콘2의 조정이 어디서 멈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2의 조정을 하염없이 기다리시기보다는 실리콘2가 잠시 멈추더라도 하위단에서 움직이는 화장품주들이 있다면 저는 그쪽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실리콘2가 보여준 어떤 성장세, 주가의 상승폭을 좀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국콜마도 현재 구간에서 약 15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호가의 물량들이 조금 무겁게 쌓여 있다 보니 덜 올라가는 상황인데 저는 실리콘2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 오늘도 시세가 살아있는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화장품과 음식료 모두 하반기까지 이어갈 주도주 성격의 섹터라고 정리를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주축으로 해서 화장품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추가로 얻어봤습니다. 두 분 다 오시니까 역시 든든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는 자동차 저희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실적이라든가 증권가의 의견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료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의존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장중 급등 나온 종목들 꽤 많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오늘 오전부터 정말 들썩임이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중심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장중 급등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구간에 좀 냉철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팽창된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죠. 이게 어쨌든 정몽구 회장님의 사망설, 이게 저는 아침에 사실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 급등을 하길래 왜 오르지? 그래서 혹시 어저께 뭐 공매도 규제가 또 저PBR 네. 뭐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 했는데 다른 또 저PBR 종목은 안 올라서 사실은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관련해서 조금 뉴스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은 아직은 그럼 건강 이상설인 그러니까요. 걸로. 예, 그러면서 이상설로. 이제 네. 저도 이제 이번에 다시 알게 된 게 86세시더라고요. 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어찌되었든 최근에 보면은 이 이슈가 한번 있었던 게 효성그룹입니다. 효성그룹 회장님께서 3월 달에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동안 미뤄왔었던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승계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현대그룹도 어쩌면은 내일 당장 이런 것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조금 빠르게 승계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뉴스는 사실은 상당히 좀 질은 좋지 못한 뉴스로 올라온 거고 또 거기에 상당히 좀 주식시장에 또 씁쓸한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하루였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그동안 수면 아래 애써 밝히기 싫어했었던 내용들이 투자자들이 좀 알게 되었다라면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실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물론 현대차 그룹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좀 재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슈들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나와서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현대그룹이 지배구조가 개편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저밸류 업의 또 그 기업 주가 정상화에 또 같이 가는 흐름하고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전 추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 상황을 묶어서 본다면 대표님 현대차 그룹의 한정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주주 환원책 증대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일단은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맞춰서 계획하시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상승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했다고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지만 충분히 전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뭐 지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다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급등으로 막 가계보다는 좀 완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얼마만큼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룹주의 펀더멘털 그리고 이후의 모멘텀까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날이 오늘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오늘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김태선 본부장님과 해볼까 하는데 며칠 전부터 부품단에서 목표 주가가 좀 잘 나오기도 하고 상향 조정 뉴스와 함께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적 시즌 조금씩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부분과도 연동이 될지 저희 그 전에 현대차 기아 한번 쭉 올라갔을 때 네. 본부장님이 오히려 부품 봅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지금 좀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하나 그리고 실적 시즌에 어느 쪽에 가장 좋았냐 지난 시즌 복귀해 본다면 타이어였거든요. 네. 이쪽은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봐도 괜찮은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일단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랑 음식료 업종이 이 자동차 업종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사실 자동차 업종 작년 2월 달, 3월 달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 생각보다 판매량 되게 좋다. 실적도 좋다. 그런데 피크아웃 노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1년 반을 지금 우리가 끌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음식료랑 화장품은 이렇게 고공행진 하는데도 이게 과하지 않나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나올 때가 됐죠. 그럼 오히려 자동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그럴 때가 됐는데 네. 화장품주들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는 본인들이 지금 기록한 기록들을 자동차 완성차 혹은 부품주들이 보였던 것처럼 깨면서 올라온다면 중장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 뭐 캐즘이라는 단어까지 시장에서 나오면서 참 고민이 많았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체안으로 어떤 모델이 떠올랐죠?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대체 모델이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그게 정말 큰 흥행을 지금 이끌어내면서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 최소 300만 원, 최대 7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 높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다 보니 완성차 브랜드들은 당연히 기존보다 더 높은 마진율을 남겨 먹을 수 있는 지금 구조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테슬라가 사실 모델이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은 차를 구매하고자 혹은 중형차를 구매하고자 혹은 대형차를 구매하고자 굉장히 이제 많은 소비층이 있는데, 모델이 적다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의 그 한계치를 좀 보이고 다른 브랜드를 보게끔 하는 요인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 모델에 대해서 하이브리드로의 이제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강점들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돋보이고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도요타에서 이제 품질 이슈가 좀 나타났죠. 도요타가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언급 1도 없이 언제나 자동차 판매율 1위를 기록한, 그것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제품으로 지금 1위를 판매량을 기록한 기업이 이제 도요타인데, 이쪽에서 이제 품질 이슈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주들의 반사 수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투심까지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자동차는 뭐 대내적으로 지금 모든 뉴스가 좋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밖에 없는 상황이라 선택지를 좀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부품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전기차 이야기를 좀 아쉽게 해드렸는데, 전기차도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의 YOY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판매량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부품사 기업을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원픽에서 공개해 주실 거죠? 원픽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 기업을 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이기에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예고까지. 네.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그 부품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열고요. 전기차 카테고리 내에서 자동차 플러스 2차 전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 시 전기차 전환 폐지한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2차 전지 전반의 흐름을 봐야 될지 요차계 대표님, 저희 오늘장에서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미국발 이슈의 영향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에코프로버티의 블록딜에 대한 이슈로 이 종목이 흘러내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또 한 번 위축됐다라는 논리로 봐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안 가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반등 기대하셨던 분들, 오늘 포인트 오후장까지 회복력은 미미하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뭐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주 중반까지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악재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면서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있었고요. 또 뭐 버핏이 리튬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한다 소식도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뭐 영원히 오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뭐 전기차의 어떤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흐름은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지지율을 따진다라면 바이든한테 2% 정도 앞서는 걸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관련된 기업들한테 투심이 좀 약화되는 요소가 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까마귀 날짜가 뭐 배 떨어졌다는 인식이 좀 오늘 나오는 것이고, 저는 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다라면 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뭐 제한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될 수 있다. 다만 먼저 진입을 하기보다는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바닥이 진바닥은 아닌 걸로 일단은 그쵸. 봐야 될까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본부장님, 2차 전지 전기차 좀 묶어서 좀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현대차와 LG엔솔이 전기차 배터리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신사업 키운다라고 하는데, 저희 오래전부터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중요성 여러 번 강조해 주셨잖아요. 배터리 이 서비스형 신사업이라는 시작이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있는데 우르르 오르는 패턴은 아니라서 한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할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그냥 가십거리로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투자하신 분들의 가장 큰 분노는 어디서 나왔냐면 에코프로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딜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근에 그럼 주가를 올린 이유가 결국엔 블록딜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올린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 아닌 의심을 또 사게끔 만드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셨던 분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가라면 일단은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포스코 일부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대주전자도 그렇고요, 엔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팩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제가 앞서서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좀 했었을 때 GM과 포드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만 하면 됩니다. 5월 달에 YY 대비로 전기차의 판매량이 회복이 되었네? 그럼 그 추세가 6월 달에도 이어지는지 그게 이제 한 번만 더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은 더 길게 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세워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1분기, 2분기에 2차 전지 언제 올라올까요? 언제 바닥을 확인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마다 항상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반기 전방에서 수요만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믿고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는 통과가 된 상황. 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검수 작업을 해서 6월 달에도 수출 데이터가 아니죠. 6월 달에도 이제 이 GM이나 포드에서 정말로 전기차의 판매량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심이 회복된 이후에 볼 종목군을 좀 압축해 주시면 사실 이러한 여부와 관계없었던 뭐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주전자재료, 장비단에서 P&D 이런 종목들이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종목이 오히려 기회일까요? 아니면 보다 전통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종목군일까요? 아바코라는 기업만 보시죠. 아바코 한 기업이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가장 다크호스가 된 기업이 장비주입니다. P&T고요. 네. P&T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뭐였냐면 쌓여있는 수주 잔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어떤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반대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주 잔고가 확인만 된다면 그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가가 낮다면 충분히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게 저는 장비주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에코프로 BM이 안 좋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장비주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아바코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시가총액이 3천억이 조금 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누적 수주잔고가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3천억인데 수주잔고가 3천억이에요. 그러면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바코와 같은 장비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바코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장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냥 물건을 적재해서 이동해주는 그냥 단순히 물류 어떤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롤프레싱이라고 하는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류만 이동했던 장비에서 공정 안에 들어가는 지금 장비주로서의 이제 변환이 시도가 잘 먹혀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안에서 장비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P&T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아바코라는 기업도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쪽에 대한 공부를 한 번 더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더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빼놓으면 요즘은 서운한 키워드라서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먼저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앞에 한 달여 만에 팔자 찍고 마무리하느냐 마느냐 이 이슈를 제외한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다 할 시세가 나오거나 이렇다 할 궁금증이 커지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특히 소부장은 좀 아쉽고 불안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기준점 잡아주시죠. 반도체 어떤 시각으로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추세가 좀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왔고, 수급도 어저께 외국인이 한 9,500억 정도,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리서치, ARM 등등이 다 신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고, 또 어저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D램 낸드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하면서 가격이 내년까지 한 60%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KB증권도 하이닉스 관련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 한 거의 2달 가까이 눌렸거든요. 눌린 상황에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포럼에서 새로운 방식의 그 턴키 방식으로 이제 뭐 제작, 테스트, 설계까지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반도체를 새로운 기술을 좀 공개를 하면서 또 이 부분이 또 CMP 공정 관련된 소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들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못 오르는 것뿐이지 막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한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분위기는 이제부터는 좀 큰 형님들, 빅테크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중소형주들도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소부장단에서의 매수 기회를 노려본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오늘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 이슈까지 겹치면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적절하게 매수를 해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는 어떤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1선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거 비슷한 종목이 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PSK 홀딩스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5일선이나 11선 정도의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진 테크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본다라면 좋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21선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좀 이제 막 돌파하기 시작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VM이라든지 이런 소재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받아봤고요. 본부장님과도 반도체 이야기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약한 듯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지금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료 부품단에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씩 눌렸던 쪽에서 지금 오후장은 반등이 나와요. 그동안은 반도체가 약간 쉬었다가 정말 가는 종목 쪽에서 시세가 추가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장을 기준으로는 조금 덜 오른 쪽에서 반도체 매기가 본격적으로 오는 건지 살짝 궁금하실 듯 하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하나 머티리얼즈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미리 준비를 타이밍이, 해놨는데 네. 질문을 주셔서 좀 당황을. 통했네요. 네. 일단 반도체 안에서도 결국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HBM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관심도가 여전히 HBM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더욱 이제 삼성전자가 HBM 컬 테스트를 언제 어떤 방식의 어떤 수율을 가지고 통과할지도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 또한 HBM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HBM이 없었는데 매출이 적었었나요? 돈을 못 벌었었나요? 않았죠. 그건 아닙니다. HBM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 파이도 지금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동률만 지금 체크를 하면 됩니다. 가동률이 여기서 만약 받쳐주게 된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추후에 쇼티지까지도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 뭐 디램 쪽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동안에 재고가 항상 문제였죠.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게.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서 공장들의 가동률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의 재고보다 지금 재고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쇼티지 이야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가는 쪽만 바라보는 것도 이제는 좀 부담이 된다. 제가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누차 말씀드렸던 기업은 PSK 그룹주를 보셔야 된다. 전공정을 보시면 PSK, 후공정을 보시면 PSK 홀딩스를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시세가 좀 덜 난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렇게 좋은 위치로 안착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기업들도 한 번씩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정 에서 이제 보셔야 될 기업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아마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많이 언급들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우스라는 또 기업도 있는데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네. 한번 좀 눈길을 줘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1위 간략하게만 확인하고요. 두 분의 원픽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청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부분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는 전력주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력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한 질문 가고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유창일 대표님, 그동안 조금 덜 오른쪽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오늘장이기도 한데 그중 하나의 전력 오늘 강한 대장주격 종목들의 흐름을 좀 주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뭐 중국의 구리재고 많다라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덧붙여서 조정이었잖아요. 오늘 오후장에 나오고 있는 흐름 의미가 있을까요? 뭐 아직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냥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시세가 이번 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 이런 이슈들은 저는 뭐 체크를 하면서 좀 좋은 종목군들은 조금 눌린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살짝 눌림이 있을 때 계속 기회를 네. 모색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키워드에 대한 정리 마무리하고요. 두 분 모두 원픽 가져와 주셨어요.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죠. 유창일 대표님, 오늘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 골라오셨네요. 네, 뭐 PSK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PSK 같은 경우는 뭐 전공정 장비 거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세정 식각 장비, PR 스트랩 글로벌 점유율이 1위고요. 최근에 램 리서치하고의 소송이 조금 우위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베베 레처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내외 정도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신규로 진출할 수 있던 어떤 기대감들 대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탈 레처 시장도 지금 PSK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메탈 레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텅스텐의 금속 막지를 좀 깎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장비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규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앞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 PSK 그룹 자체가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한 20% 전후에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아까 우리가 지금 디램, 낸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그러면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면 올해 매출이 정상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행보하고 나서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거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2만 9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원픽 사실 PSK 받아봤거든요. 오늘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원픽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네, 일단 저는 SL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SL을 말씀드리면서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좀 했어요. SL이 가장 시세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와 미국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고 가동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현이와도 공장이 많은데 여기는 또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SL이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고 화신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나, 국내에 하나.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10월 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들의 어떤 시차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SL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저는 화신과 서현이와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음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 시장에서 경쟁사가 없습니다. 현대차 밸류체인에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이 SL 외에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잘 팔면 그 이득을 온전히 또 받아볼 수 있는 이제 부품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와 인도에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SL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L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조금 높게 잡았거든요. 저 5만 원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이제 손절선을 드렸는데 손절선이 굉장히 러프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저는 37,000원 그 매수 밴드 안에서 천천히 나눠서 한번 매수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고점이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받아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유스타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